잠들기 전 마지막 한 장. 굿나잇 페이지. 어린 시절 손만 뻗으면 늘 닿았던 강아지 인형이 있었어요. 워낙 장난기가 많았던 아이.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가족들도 곁에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이제는 볼 수 없는 당신. 너무도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잘 몰랐던 어린아이는 이렇게 조금씩 어른이 되어갑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한 장. 굿나잇 페이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굿나잇 페이지 DJ 페이지입니다. 명절이 코앞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전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없음에, 또 예전에 사랑하던 이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참 묘한 감정이 듭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나눴던 소중한 시간들이 그땐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연휴 동안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연휴 동안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굿나잇 페이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책장을 넘겨보시면 어떨까요? 굿나잇 페이지에서는 당신과 나,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감상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우리네 사는 인생 이야기, 그 어떠한 이야기도 좋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세요. 동영상 밑에 제가 고정 댓글 적어놨죠? 어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굿나잇 페이지에서는요, DJ 페이지가 직접 겪었던 페이지의 일기장 들여다보고요. 무비 페이지는 오늘 하루 쉬고 대신 설 풍경, 명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소개해 드려야겠죠? 이번에 사연이 많이 도착해서 정말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피로곰님 반가워요. 피로곰님이 남겨주신 응원 댓글에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종종 들러서 우리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재현님, 사연을 남겨볼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목소리 듣고 바로 구독 누르셨다는 브루스 우님, 여유를 즐겨보시겠다는 생생자연님도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 이어가길 바라고요. 우리 푸드님, 남쌤님, 권정욱님, 짬짜면님, 라윤님도 늘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제가 모두 읽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페이지의 일기장.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2주 전 내가 문자로 안부를 물은 것에 대한 답이다. 생각해보니 우린 반년쯤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마음이 좀 엇갈려 전화를 끊었던 것 같다. 그리고는 3개월쯤 내가 전화를 했고 그녀는 받지 않았다. 우리는 굳이 그런 이야기를 세세히 하진 않았다. 그저 반년 동안의 안부를 묻고 키득대다가 낄낄거렸다. 10년간의 관계에 켜켜이 쌓아놓은 우정엔 구차한 변명은 필요가 없었다. 사소한 일에 파르르 떠는 일이 줄어들고 불쑥 화가 오르다가도 또 쉽게 가라앉는 요즘. 대체 무엇에 화가 나 있었는지 가물거리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었다는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생각나지도 않고 굳이 파헤쳐 다시 생각해낼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고맙다. 내가 삐치든 툴툴거리든 내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저 고마워지는 하루다. 페이지의 일기장. 오늘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친구들 만나서 하하호호 보냈던 시간이 많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보고만 있어도 신나고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친구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물론 내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연락을 자주 했었다면 계속 이어져 있을 수도 있는 친구였지만 각자 사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처지도 다르고 어쩔 수 없이 그 옛날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어울렸던 그 친구들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한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화를 해도요. 마치 엊그제 만나서 수다를 떨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것 같아요. 서로 사느라 잊고 살았던 존재들인데, 하지만 내 마음속 한켠에는 그 친구들이 하나씩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 그 시절처럼 받아주고 웃어주고 얘기해주는 그 친구들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명절 때 연휴 끝자락쯤 되면 우리 고향에 내려오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저 역시도 이번에 어머니 댁에 갔다가 끝자락쯤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사실 서로 길이 달라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기도 해서. 근데도 말이죠. 만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학생으로 돌아가서 막 두근거리고 신나하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음, 이 친구들 아이들은 잘 컸을까?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나 역시도 나 대전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참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달까?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꼭 해야겠습니다. 또 이런 학창 시절 친구 말고도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분명 있으시죠. 저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 한 명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인데요. 정말 마음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굳이 내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나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또 뭔가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 또한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좀 많이 터놨던 것 같아요. 음, 자주 볼 순 없어도 뭔가 마음만은 가까이. 자, 굿나잇 페이지 역시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공간, 그냥 담담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 또 내가 힘들 때 투정도 부리고, 나 힘들 때 힘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편안한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짧은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굿나잇 페이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만나볼까요? 신비주의님 이메일로 적어주셨는데요. 지난번 시간 영화 가타카였나요? 참 좋았어요. 제가 사실 쌍둥이인데요. 어릴 때 제가 사고가 좀 나서 무엇을 하든 동생이 매번 저를 앞서갔고요.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가끔 동생도 절 무시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비교도 끊임없이 있었죠. 그게 참 스트레스가 됐네요. 그래서 제 이야기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빴다, 그죠, 사람들이. 특히 쌍둥이인데 비교하고 또 동생도 형인데 무시하고. 에이, 제가 대신 혼내줄까요? 그 영화 가타카에서는 애초부터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형이 그렇지 않은 정말 완벽한 동생과 어떻게 보면 대결 아닌 대결에서 한번 승리한 이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이런 선천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럼요. 사람에게 가능성은 늘 열려 있고요. 또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서양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초콜릿 박스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초콜릿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 우리 신비 주인님 지금까지 잘 이겨오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라도 우리 동생분과 속 깊은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는 내가 이랬다. 지금은 내가 이랬다. 진솔한 대화 속에서 그 어린 시절에 나빴던 기억들 한번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응원할게요. 자,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익명을 요청하신 A씨라고 할게요. A씨. 저는 이 사연을 보고 한편의 시 같았어요. 눈이 많이 오던 새벽 잔뜩 얼어붙은 도로 위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님과의 약속 시간인 물리적 시간에 쫓겨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며 도착한 곳. 마당 한켠에 큰 개가 노려본다. 아이고. 눈은 쏟아지지. 개는 목줄이 풀려 있어서 언제 달려들지도 모르겠고. 또 수급 대상자는 언제 오냐고 전화가 오고. 길은 미끄럽고. 총체적 난국을 뚫고 만난 분은 중년의 노신사였다. 사람이 그리 그립다며 신영복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읽었다던 한 구절을 읽어주셨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이 문구를 얼마나 읽으셨는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많이 반성했고 또 위험한데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친절한 설명에 마음을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또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본인 마음이라고 꼭 받으셔야 한다며 무언가를 주시기도 하셨죠. 다음 만남을 위해 서로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특별한 분들을 만나고 다니시는군요. 우리 A씨. 이유야 어찌됐건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만남,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A씨.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겠죠. 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아마 굉장히 두근거리기도 하지만 떨림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은 두렵기도 하시겠죠. 어떤 분이 나오실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나 가는 길이 좋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뭔가 투철한 직업 정신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특별한 분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A씨에게 응원의 말씀 드리고요.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A씨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우정 있잖아요. 그 우정을 바탕으로 나도 이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 좋은 향기를 뿜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드는 순간 아마 상대방도 변화의 뭔가 물결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생각보다 아름답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음악 한 곡 짧게 듣고 또 다른 사연 만나볼까요? 굿나잇 페이지. 이번에는 댓글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김재성님. 내가 편해야 내 주위가 편해져요. 어느 순간부터 후회란 걸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 그냥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과거도 말고 미래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후회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명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물론 과거는 미래를 위한 거울 같은 거라 들여다봐 주기는 해야 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맞아요. 저도 올 한 해 뭔가 인생의 모토를 행복하게 살자로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행복하지 않았냐? 그런 게 아니라요. 조금 더 내가 나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지나간 일을 떠올리면서 아쉬워하고, 뭔가 후회하고, 그리고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내가 너무 싫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좋은 것만 생각해도 부족하고, 좋은 사람만 생각해도 부족한 시간에 내가 자꾸 내 에너지를 허투루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지. 그중에 이 굿나잇 페이지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송,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수다, 대화, 이런 것들을 저는 올 한 해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요. 제가 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 한 가지는 스카웃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15년 방송 생활 동안 진짜 거의 저는 매번 시험을 쳐서 다른 방송국에 들어갔어야 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스카웃을 한 번도 못 받아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랑 두 번째,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방송을 하자. 어렵지 않겠죠? 어려운 걸까? 뭐 어찌됐건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일들이, 이 시간들이 다 자양분이 돼서 나중에 아주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뭔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해야죠, 뭐. 꾸준히 해야죠. 성실히 해야죠. 아무튼 너무 멋진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세환님도 댓글로 글 남겨주셨네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우리 페이지 님도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대전에서 서울로 역기성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기차도 50%만 승객들을 채우게 돼서 기차표 구하는 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예약 대기를 걸어뒀지만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네요. 못 올라가게 되면 어쩌죠? 엉엉. 그런 일은 없으셔야 할 텐데요. 그래요. 맞다. 이게 지금 기차편이 예전처럼 만석을 태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50%만 태울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특수한 상황, 명절 같은 상황에는 자리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을 해두면 좋은데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서두른다고 서둘렀지만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있었다. 너무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마시고요. 나지 않을까? 한두 분 정도는 취소하지 않으실까?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을 하실 텐데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거 굉장히 잘해요. 뭐 좋아하는 아이돌 티켓팅하고 이런 거 새로 고침을 막 해가지고 정말 쏜살같이 클릭을 탁 하면 그 성취도가 성취감이 엄청난 거죠. 네. 꼭 우리 세원님도 원하는 시간대에 좌석이 짜잔 하고 나와서 역귀성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5인 이상은 금지인 거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안전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이동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설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은 제가 다 읽어보면서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고정 댓글에 있는 그 댓글창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또 이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 이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짜 설날이네요. 제게 설날은 어린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친가 쪽에서는 제가 막내였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큰 집이 서울이었는데 설 전날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밤을 자고 이제 아침에 제사를 지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그 집안의 며느리들 이제 세 분이 저희 엄마까지 세 분이 있었는데 그 좁디 좁은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막 마술 부리듯 척척 해내시는 건 기억해요. 너무 어려서 도와드릴 생각은 미처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이제 사촌 언니들, 오빠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저희가 다 한 살 한 살 한 살 차이였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막내.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언니 오빠들이 예뻐하면서. 또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인형놀이 하듯 제 머리를 뭐 이렇게도 묶어줬다가 저렇게도 묶어줬다가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큰 집에 사촌 언니가 배우던 바이올린이 있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 바이올린이 어찌나 멋져 보이던지요. 켜지도 못하는데 그냥 한번 들고 흉내만 내보는 거야. 지금도 약간 그런 현악기에 대한 로망이 있기는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 어렸을 때 내가 어떤 걸 보고 영감을 얻었는지, 그때 인상적이었는지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게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큰 집에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 막 그려져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지금 큰 집의 풍경은 일단 제사가 없어졌고요. 힘들게 명절 음식 하는 거가 우리 며느리들의 이제 고충이다 보니까 각자 집에서 음식을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뷔페식으로 누구네 집에서는 요번에 갈비, 뭐 누구네 집에서는 약식, 누구네 집에서는 뭐 간단한 전, 뭐 누구네 집에서는 뭐 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모아놓으면 한식 뷔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사 음식보다는 우리 가족들이 한 끼 먹을 때 아주 맛있고 풍성하게 건강하게 먹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외갓집의 설 풍경을 또 떠올려 볼까요? 제가 외갓집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저희 외갓집이 여러분 교과서에서나 봤을 법한 정말 옛날 집인데 초가집이라고 아세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나왔던 막 꽃감 나오고 그런 초가집 알고 계시죠? 동화책에 보면 지프로 막 이렇게 돼 있는 옆에 소가 한 마리 딱 있는 외양간이 있고 아궁이가 있고 네 저희 외갓집이 정말 초가집이었어요. 약간 제가 옛날 느낌이 나나요? 그 마을도 굉장히 청정 지역의 마을이어가지고 마을 우물이 있을 정도였어요. 옛날에 전원일기 같은 거 보면 마을 우물터에서 막 안악들이 빨래하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동네였어요. 정말 세상 아름답고 조용하고 집집마다 개가 다 있고 집집마다 소가 한 마리씩 있어서 외양간이 있고 뭐 그런 집이었어요. 딱 그 마당에 들어서면 그 초가집 마당에 들어서면 초가집도 제 시선을 빼앗았지만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물펌프. 물펌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물펌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그 지하에서 물이 이렇게 탁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하면 안 올라와요. 마중물이라고 미리 물을 조금 더 넣어줘야 이게 그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물이 솟구쳐 오르거든요. 그런 외갓집이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신기하죠. 또 아궁이가 있었거든요. 아궁이에서 정말 밥을 지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어릴 땐 또 왜 그렇게 그 불 지피는 게 재밌어요? 내가 해보고 싶잖아요. 어른들은 그러다가 자다가 실수한다 하지만 그 어릴 때는 그렇게 불 피워보는 게 너무 로망인 거야. 그래서 오빠랑 나랑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지푸라기 신문지에다가 작은 불을 붙였다가 이걸 계속 대고 장작에 옮겨 붙을 때까지 막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연기 때문에 눈물 콧물 뭐 다 쏙 빠져요. 그런데도 재밌다고 그냥 부채질을 막 하면서 결국은 뭐 저희가 잘 붙였겠어요. 할머니가 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있나? 골로라고 하죠. 골로? 불 이렇게 성냥개비 하나로 탁 붙여가지고 작은 가스레인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그 군밤 구워 먹는 그 화토불? 그것도 있었어요. 화로? 너무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이 나요.
내가 그런 초가집에서 명절을 보냈었구나. 그래서 어쨌거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앉아 계신 아랫목 같은 데 가면 어찌나 그 아궁이 불을 세게 떼셨는지 장판은 다 까맣게 눌러붙어 있어요. 뜨거워 죽겠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손주들 일로 오라고 그 뜨거운 아랫목에 저희를 이제 막 넣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군밤도 구워주시고 군고구마도 주시고, 그리고 그때 설 명절 때 선물로 기억이 남았던 건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이 얘기하니까 나 진짜 옛날 사람 같네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진짜 그 박스가 직사각형의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과자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저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선물 세트라는 게 너무 어린 마음에 신나는 거죠. 오빠랑 계속 그거 뜯어보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방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어찌됐건 제게 너무나 따스한 추억을 남겨줬던 외갓집이에요. 지금은 다 신식으로 바꿨죠. 그래도 외갓집을 방문하면요, 그 옛날 기분이 나기는 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불편한, 그래 그때는 화장실도 재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외갓집 안 가! 이렇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혼자 배시시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도 그럴진데 거기서 정말 먹고 자라고 생활을 했었던 우리 어머니, 뭐 삼촌들은 어땠겠어요? 그런 옛날 얘기 들으면서 네 삼촌이 말이야, 소 여물을 쑤면서 나한테 말이야, 다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돼서 속상할 때 한 번씩 꺼내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명절이잖아요. 아마 여느 때와는 다르게 댁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댁에서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떠올렸던 기억 중에 분명히 이렇게 따스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배시시 웃음 짓게 만드는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몸은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 아름다운 마음만큼은 한 번 더 꼭 꺼내셔서 풍성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명절 스트레스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너무 좋은 얘기만 했나요? 그래도 올해는 명절 스트레스 좀 덜 하시지 않을까? 라는 잘못된 추측일까? 그래요. 명절 스트레스 좀 안 받으시길 바라면서, 네,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오늘도 굿나잇 페이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도 꼭 놀러와 주시고요. 잠들기 전 마지막 한 장 굿나잇 페이지였습니다.